미국 대선 관련해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언론을 보면 트럼프만 나쁜 놈인 것처럼 여전히 묘사되고 있고, 바이든이 마치 대통령 된 것 마냥, 그렇지만은 아직 정권 인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미국 대선 관련해서 정말 어이없는 일들도 많고, 딥스테이트 진영하고 트럼프 양 진영 간에 역공작에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은 딥스테이트 쪽이 유리하다가 또 한 번은 트럼프 진영이 다시 유리하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와서는 다시 딥스테이트 진영이 트럼프를 막 탄핵시켜버리겠다. 2주밖에 안 남았는데, 2주도 채 안 남았죠. 탄핵시켜버리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증거와 물증을 다 잡고 있으니까 니넨 다 죽었다. 서로 이제 남겨둔 카드를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가장 측근이 적이었다면은 아무리 강한 군대와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후까지 마지막 간첩이 누구인가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려드리는 그림대로 세상이 흘러가는가, 일단 그것을 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폐렴 카드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 밑에 양적 완화 카드가 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 돈의 힘으로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모든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재선을 숨기려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데, 부정선거도 숨겨야 했고요. 그죠? 미국 선거 부정선거도 숨겨야 했고, 표면적으로 이 모든 사건을 지금 언론 매스컴하고 딥스테이트 쪽이 가리는 것은 뭐죠? 트럼프 탄핵시킨다, 요걸로 트럼프가 반란을 선동했네,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게 저런 자발의 특징이죠. 하지만 이 밑을 보는 사람은 어떤 걸 보고 있죠? 트럼프가 회심의 카드를 준비해서, 예를 들자면 계엄령이라든지 반란군 진압이라든지 선거에 개입한 국가를 처벌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잡아들이는 요게 진행되겠죠. 그래서 요게 서서히 1월 20일까지 이렇게 커져가겠죠. 우한폐렴 커지니까 양적 완화로 덮었고, 또 트럼프 재선이 가까워지니까 저것들이 부정선거로 덮었고, 부정선거가 드러나니까 트럼프 탄핵으로 덮었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에서 반란군 진압이라는 요렇게 카테고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흐름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두 개가 지금 외나무다리에 만난 거예요. 트럼프 탄핵 시킬 거냐, 아니면 트럼프가 이 반란군들을 진압할 것이냐. 둘이 외나무다리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선으로 보면 언론 미디어, 또 빅테크, 또 SNS 이런 기업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트럼프 목소리를 다 차단해버리고, 목소리가 퍼지지 않는, 어떻게 말을 전달할 수 없는, 진실을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트럼프 SNS를 막 계정 삭제시켜버리고 영구 정지시키고, 또 새롭게 대처된 무슨 어플리케이션도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데서 사용하지 못하게끔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조차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당할 건지 뻔하겠죠. 이 세력이 만약에 승리를 잡는다면 여러분들의 자유의사와 자유표현은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얘들은 뭐가 겁나서 지금 열흘밖에 안 남은 트럼프를 탄핵시키고, 또 탄핵시키더라도 다시 출마할 수 없는 법령을 만들려고 하고, 또 트럼프 SNS 계정을 다 삭제하고 그 측근들마저 다 정지시키고 휴면시키는,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를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폭로되는 것이 무서워서 그러겠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측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겠죠. 대선 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배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왜 이렇게 트럼프는 바보처럼 쳐맞아가면서 참고 인내했는가 봤더니, 그들의 확실한 증거와 물증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트럼프 측이 노트북을 확보하고 또 증거와 물증을 보니까 여러 가지 아무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변태적인 행위들을 서로 해왔다는 것들이 정보 공개를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퍼져나갈까봐 빅테크 기업들이 똘똘 뭉쳐서 트럼프와 트럼프 측근들, 그리고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버렸죠. 어쨌든 이렇게 될 줄 알고, 또 트럼프는 또
비상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을 만들었고, 또 트럼프가 앞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즉시 방송하거나 올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이 실행됐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는 이제 막 트럼프가 SNS도 잘리고 목소리도 못 내고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의문과 그죠? 궁금증을 유발하게 했겠죠. 그 또한 묘수였다 이거죠. 자, 결국 딥스테이트의 종말이냐 아니면 트럼프 자유진영의 종말이냐, 마지막 외나무 다리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종말이 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죠. 그죠? 자, 그 전에 먼저 바이든이 이제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 당선이 됐다고 선언하자마자 그 다음날 뜬금없이 김정은이 나와서 뭐 핵잠수함을 만들었다는 둥, 미국을 뭐 정밀 타격 가능하다는 둥, 핵 억제력을 강화해서 뭐 김정은이 보란 듯이 미국의 핵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김정은이 갑자기 이렇게 북한이 갑자기 나와서 미국과 적대 정책에 맞서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공격하게 됐다는 겁니까? 트럼프예요? 아니면 바이든 정부예요? 트럼프 정부의 미국입니까? 바이든 정부의 미국입니까? 그죠? 바이든 정부의 미국을 자기는 싸우겠다, 니네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은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우주군에 북한 육군이 편입됐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김정은이 보시면은 지금 난리가 났죠. 뭐 펜스가 앞장서서 트럼프의 직무를 박탈한다는 둥, 탄핵한다는 둥, 또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아주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폭등장이 옵니다. 한국 증시는 여러분들이 나스닥을 봤듯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폭등장이 오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전에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됩니다. 알을 깨야 돼요. 알을 깨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알을 깨는 거는 죽음과 같아요. 못 깨면 안에서 죽는 거고, 깨고 나오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전부 다 너도 나도 주식이다, 주식이 답이다, 뭐 적금 깨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못 버팁니다. 결국 신용이 지금 20조가 넘어가고 있고요.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시장 조정이 예상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체력이 좋은 사람은 감당하면 됩니다. 매월 현금 흐름이 좋은 사람은 주식을 저점에서 사면 되니까 감당하면 되고, 3개월 안에 돈이 필요하거나 심리가 약한 사람은 오늘 알려드리는 전략대로 현금화 내지는 안전벨트를 일부 해두셔야 됩니다. 구글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차트가 장난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테슬라를 볼 때, 전 테슬라를 이런 데서 추천 안 했죠. 언제 추천했나요? 2018년도에 2019년도 말에 테슬라 망한다 그럴 때 추천했죠. 전부 다 망한다 그랬을 때, 전부 다 팔 때, 그때 추천했죠. 공화일자 찍어보세요.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사지 마라, 지금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더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그거는 이제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구글, 애플, 테슬라 전부 다 마찬가지야. 자, 페이스북도 아주 뒤지려고 삽질을 하고 있죠 지금. 맞죠? 대놓고. 그거를 트럼프 쪽이 이쪽이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 모르겠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공이랑 다 연결됐다는 게 알고 있고, 지금 트럼프와의 전쟁은 미중 전쟁으로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중국을 쪼개고 공산당을 없애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딥스테이트는 그 여정일 뿐이에요. 중간에 여정일 뿐이고. 딥스테이트라는 얘네들이 워낙에 이제 이게 돈이랑 연결돼 있어갖고 서로 간에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뭐 여기까지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신 거죠?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지금 들어가서 나도 돈 벌어야지, 서학개미 돼야지, 천만의 말씀. 골로 갑니다. 나스닥인데 우리는 주식을 이런 데서 삽니다. 코로나 자리. 지금 나스닥은 어때요? 이것들이 죽으려고 깝죽깝죽 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나스닥 기업이에요. 구글,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아마존 전부 다 나스닥을 이렇게 올려놓은 장본인들입니다. 근데 이 장본인들이 지금 트럼프한테 깝치고 있죠. 트럼프랑 지금 정면 대항하고 있죠. 쟤네들끼리 서로 합쳐갖고. 트럼프는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법령들을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결국은 얘네들의 재산을 전부 다 뺏을 수 있는,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릴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고 일부 실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한쪽 극에 도달하면 다음 극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법이죠. 맞아요, 틀려요? 다음 그거로 빠르게 움직이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식을 해야지 이렇게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주식을 해야지만 세상이 보이는 거야. 코스피가 이번 달에만 9% 상승했네요. 그죠? 아까 고점 대비 3266%에는 한 14% 정도 상승할 거예요. 코스피가 이번 달에 1월 달에만 2020년 들어서 10% 상승해 10%. 삼성전자 이번 달에만 18%. 지금 조정받아서 지금 13%인데 이번 달에 18%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 우선주 이번 달에 16%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이번 달에 마찬가지 16% 올랐어요. 현대차 45% 올랐고요. 현대모비스 45% 올랐습니다. 대형주들 중심으로 지수를 굉장히 급하게 올렸죠. 그러니까 저 대형주를 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넘치지 않았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런 대형주를 갑자기 강하게 매수하면서 언론 매스컴을 통해 갖고 호재를 널리 배포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선물로 해지를 가능한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미 파생시장에서 시장을 급락시킬 준비를 했다는 거죠. 즉 대형주 주식을 사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이익을 올리고 다 올려놓고 개인들한테 넘깁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 사면 큰일 난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 올려놓고 개인한테 넘기고 자기네들은 주식 이익을 확정하면서 하락으로 공격을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팅크웨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팅크웨어 오늘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우리가 팅크웨어를 들어간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남들 쳐다보지 않는, 그러니까 남들 전부 다 죽는다고 하는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수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돈을 많이 벌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수 급락이 와서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시장이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열광하는 이런 뜨거운 것을 보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차갑게 냉랭하게 식어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무슨 소린지.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빨리 사야 된다 막 이런 논리가 만연해져 있어서 머리가 딱딱해져 있어요. 언론 매스컴이 전부 다 선동하면은 신규 상장주 안 살 수 없고 신라젠 안 살 수 없고 헬릭스미스 안 살 수 없고 사기 종목도 안 살 수 없습니다. 진단키트 안 살 수 없습니다. 맞죠? 주식시장에서는 언론 매스컴 뉴스 보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삼성전자는 전형적으로 어디서 사야지 돈을 버는가 역사가 보여줬어요. 그죠? 이러한 굴곡이 있을 때 사라. 이렇게 급락했을 때 사라. 급등했을 때 사면 어떻게 됐나요? 급등했을 때 사면은 무너졌어. 조정 들어왔어. 급등했을 때 사면은 하락 오팝 두들겨 맞았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은 절반 무조건 때려야 돼요. 절반 무조건 매도. 도박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설령 이게 더 올라갈지라도 이거는 요 밑에 산 사람들의 영역이야. 그치? 이 밑에 산 사람들이 열매를 얼마나 더 숙성시키냐 그 영역이지 지금 자리에서 들어갔다가는 괜히 밤잠 못 자고 고생합니다. 올라가도 그건 실력으로 번 게 아니고 운으로 번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토해낼 여지가 있죠. 얘네들 슬슬 팔면서 뭘로 대처할까? 지수 하락 베팅하겠죠. 개인들은 뭣도 모르고 이제 꼭지에서 막 사기 시작하는 거고. 현대차 보세요. 다 개인들이 지금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공부하기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성공했던 방법을 다시 떠올려 보면 돼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장 더러운 자리, 가장 공포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들어갔어. 감내하고. 그랬더니 가장 기뻐했어. 가장 기쁘게 됐어. 국제유가가 여러분들 이 딥스테이트 장난 때문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47달러 빠졌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우리 요거 들어갔어.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국필반의 원리로 앞으로 국제유가는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혼돈이 생기니까 이런 금, 원유, 철강 이런 가격이 시세가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영상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질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